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을 소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편안한 질문이 없네. 그쵸. 이게 아무래도 편안한 질문이 없네. 처음 하는 거고 이렇게 약간 대체자로 이렇게 오늘 어쨌든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질문들이 이렇게 취재하기 마냥 쉽지는 그리고 워낙 이제 FA나 뭐 외국인이나 워낙 또 구단들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 최대한 열심히 전화 돌려보고 했습니다. 예, 뭐 좀 모쪼록 이쁘게 봐주십시오. 이제 가끔 보면 유튜브에 뭐 네네. 다 아는 얘기만 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를 정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그 팀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이상한 팀이죠. 예. 정확한 팀도 표현이시죠. 이상한 예. 팀입니다. 예. 뭐 남들이 모르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어디 뭐 의사 구조 결정 과정에서 뭔가 찐빠가 난 겁니다. 예. 기아 타이거즈는 방출 선수 영입이나 이제 신인 드래프트가 진행된 지 좀 시간이 흘렀는데 신고 선수 영입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지금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굉장히 구단에서 예민한 질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FA 시장을 굴러가는 것들을 보고 만약에 취약 포지션이 나온다. 일단 그게 정립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따 FA 이야기가 나오면 또 하겠지만 이게 시장에 뭐가 나왔다. 뭔가 매물이 나왔는데 나왔으니까 필요성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야 매물을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 이제 평상시에 장 보실 때도 그렇지만 저희 다 뭐 필요한지 써서 가잖아요. 가면서 물론 보이는 물품들도 있지만 그런 소비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요성이 느껴져야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구단 입장은. 그래서 그쪽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어쨌든 뭐 작년에 이제 서건창 선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데려와서 재미를 보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요 포지션이 조금 취약하다 싶으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충분히 컨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일단 FA 시장 돌아가는 거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구단은 그거부터 먼저 일단 선결 과제를 일단 해결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차차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에 김유진 선수를 비롯해서 방출 선수가 6명이 있었습니다. 방출 규모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추가 방출이 있는지도 팬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방출 선수 같은 경우는 구단에서 사실 이것도 뭐 똑같은 이유랑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아직은 그런 거를 뭐 정확하게 이렇게 언지를 주기는 힘들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이에요. 사실 그것도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서 뭐 추가 방출이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니와 지금 어쨌든 마무리 캠프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모로 이제 뭐 선수들이 어쨌든 이번 시즌에 주전 역할을 하지 않았던 선수들은 어쨌든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팀 입장에서 사실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굉장히 뭐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조금 더 그것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상황. 예. 근데 방출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계속 모으기만 할 그렇죠. 수 없잖아요. 네. 뭐 선수단 정리는 뭐 당연히 뭐 필연적으로 필요한 문제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게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FA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FA가 일단 사실 가장 큰 문제라서 사실 그거를 먼저 논하고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먼저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선수단 윤곽이 나오고 해야지 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들도 이 포지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이상 뭐 미련을 갖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일단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홍정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뭐 이어서 하도록 하죠. 그렇죠. 지금 채팅에도 올라왔는데 네. 뭐 마무리 캠프에도 없습니다. 명단에도.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취재했을 때는 언급을 꺼려한다. 라는 네. 내용만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언급을 꺼려했었다는 취재가 있었으니까 내용. 정확하게 똑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워낙 민감한 사안이죠. 그 선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홍정표 선수 관련해서 워낙 문제가 어쨌든 팬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할 만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구단은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캠 그래서 관련해서 마캠에 제외됐던 선수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당연히 여쭤봤는데 홍정표 선수 관련해서는 그냥 따로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라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선수들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하셨거든요. 네, 나머지 선수들 다 각자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질문 받았던 선수들은 이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그 선수는 그거는 따로 뭐 무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단에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죠. 구단에서 이런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거고 가끔 이제 그 댓글로 굳이 얘기를 해야 되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넣은 거고요. 알고 있죠? 구단도 굉장히 큰 이슈라는 건? 무조건 알고 있죠. 그거는 그 정도 이슈 사실 그 정도 이슈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이슈들도 사실 다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 구단이 나중에 이제 막 사건이 커지고 나서 막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어떤 사건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 분위기에서 그걸 모르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뭐 구단의 공식 발표인 거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런 사생활 이슈들이 워낙 강조가 되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고 애초에 좀 그런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게 예방을 하고 싶은 게 구단이니까. 그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그 익명을 전제로 한 구단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멘트도 없었습니까? 전혀 그냥 다들 무풀이었습니까? 이번 그 선수 관련해서 이번 그 선수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연고지에 대한 이야기가 섞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 특히나 단순히 뭐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여자 문제라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쪽들은 오히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들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돌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물론 이제 그 선수도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런 거랑 별개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어쨌든 연고지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팬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거니까 조금 그래서 그거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구단도 그렇고. 그래서 그 선수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저희가 좀 지켜볼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구단의 공식 발표, 공식 어떤 취재 내용이었고요.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전망, 이제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뭐 방출을 해야 된다. 그 한평에 오버헤드킥 훈련을 시켜야 된다. FM 하드킥, 오버헤드킥 훈련만 시켜야 된다. 아니면은 뭐 시설 정비를 시켜야 된다. 뭐 아니면은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팬들의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아까 이제 제가 일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미 공개가 됐지만 저도 이제 광주 출신이기도 하고 사실 마음 아픈 일이긴 하죠. 이제 팬 입장에서 열심히 응원하던 선수가 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거고 당연히 많은 팬들께서 마음이 아프실 거고 기분이 나쁘다. 그쵸. 마음이 아프다보다 기분이 나쁘다. 제가 조금 더 좀 오피셜하게 말씀을 드리다 표현은. 보니까 그쵸. 뭐 기분이 나쁘죠 사실. 당연히 팬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팀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어느 정도 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말씀하신 트레이드도 이야기가 나왔고 구단 입장에서는 그걸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카드? 아예 아무것도 얻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 기분 나빴으니까 너 저리 가라고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또 그거는 놓치고 싶지 않은 게 구단 입장일 수 있지 않나. 이게 어쨌든 구단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선수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공가사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는 좀 별개로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좀 이렇게 지켜보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비단 지금 이번 홍준표 사건뿐만 아니라 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가 나오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아까 뭐 장은상 기자도 그런 말을 하셨지만 어떤 선수의 경중, 어떤 등급을 나누는 거는 참 이게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 뇌피셜입니다만 기아구단에서 좀 막 이렇게 좀 언급을 꺼려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도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때까지는 최대한 좀 어떤 말을 조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쨌든 만약에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연고지를 걷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기가 단순한 사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뭔가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뭐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상황이 무르익어서 이제는 어떤 탈출 전략, 탈출구 전략을 찾을 때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올 때가 있고 조금 논의를 진전하면은 타 팀에서 그러면 그런 논란이 있는 선수를
데려갈까라는 의구심을 또 가지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뭐 저희 채팅에도 나왔지만 음주운전과 같이 어떤 사회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그렇죠. 어떤 비위행위, 어떤 불법 행위라고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이번 일은 어쨌든 그거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타팀 입장에서는 신경은 쓰이겠죠. 당연히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문제가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영입을 고려하는 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수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곳이잖아요. 구단이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런 리스크랑 별개로 만약에 내가 저 선수를 데려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당장 우리 내야에 뭐 백업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거면은 사실 그런 것만 두고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자연스럽게 네, 해결될 네. 부분도 확실히 네. 있겠네요. 논의 천천히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기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단 내야 백업이 어쨌든 사실 뭐 그 선수 말고 없냐라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언급을 안 하시네요. 아니면 뭐 저희 이제 팬들께서 또 워낙 또 이제 아까 뭐 볼드모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름을 들을 때마다 또 가슴에 났던 상처가 제가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게.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뭐 이와 관련된 얘기는 충분히 나눈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떤 뭐 예측까지도 했으니까 좀 부드러운 얘기 하나 하죠. 그러실까요? 올겨울에도 호주 리그 파견이나 드라이브 라인 유학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자들은 안 가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일단 호주 리그는 지금 파견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일단 뭐 당연히 보도 자료도 이미 나왔었고. 깜빡했습니다. 예, 그 선수들이 지금 아마 6일에였나? 2명이 나갔어요. 저희가 장재혁 선수랑 김민재 선수가 일단 지금 저희 작년에 이제 저희 김기훈, 곽도규, 김현수, 홍원미 이 선수들이 갔던 그 캔버라로 지금 일단 떠난 상태고 이 두 선수도 어쨌든 좀 기대해볼 만한 자원이다라는 판단이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가게 됐고 두 선수 모두 아마 올 시즌에 한 번씩 다들 이름을 1군에도 올라왔었던 선수들이니까요. 다들 이름을 한 번씩은 들으셨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이 일단 가 있고 그들한테 기대하는 거는 똑같죠. 어쨌든 좀 경기 경험을 최대한 쌓을 수 있게 좀 등판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실전 경험도 많이 쌓고 하는 의미가 당연히 있는 거고 드라이브 라인 같은 경우는 작년이 아니죠. 올해 정말로 큰 결실을 맺었던 파트다 보니까 당연히 단장님 말씀으로는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 당연히 고려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뭐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요거까지 그 스프링 캠프지도 네, 이야기를 좀 뭐 그냥 곁들여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이 있었어가지고 캠프지가 이제 작년에 호주였는데 올해는 미국으로 바꾼다고 하시거든요. 미국도 뭐 어디 쪽으로? 지금 미국 서부 쪽으로 컨택 중에 있으시다. 예. 근데 일단 바꾸는 거는 확정이라고 하세요. 바꾸는 거는 확정이고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또 어쩔란가 모르겠네요. 네, 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국 쪽을 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사실 이제 뭐 캠프를 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드라이브 라인 같은 게 이제 저희 선수들 뭐 그 전에나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뭔가 좀 그거랑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문제기도 하고 하니까 아마 캠프지도 이제 정확하게 뭔가 확정이 나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그 드라이브 라인에 관련된 얘기가 조금 더 진척되지 않을까. 그리고 야수 관련해서도 호주 리그 또 이제 추가 파견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 이제 내부적으로 요 정도 선수들은 조금 더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들을 충분히 추가 파견시킬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좋습니다. 아까 그 김호령 선수 온라인에서는 혹시 뭐 보신 적이 있습니까? 킹캉스쿨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기 나왔구나. 네. 온라인에서는 뭐 잠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강정호 선생의 유튜브에 이제 뭐 본인이 직접 언급했던 부분이 그쵸. 있어가지고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내용 제가 킹캉스쿨 딱 그거 봤습니다. 김호령 선수 편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기아 담당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김호령 선수를 기자하기 전에도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 지금 안 좋아하나요? 지금은 이제 제가 기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누구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고 저도 이제 어쨌든 하면 기자니까요. 뭐 담당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좋아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도 다 좋아. 저는 기아 선수들 뭐 한 명도 안 빼고 다 좋아합니다. 워낙 다들 착하시고 말씀 진짜 너무 잘해주시고. 그 선수도 좋아하나요? 계속 이렇게 영상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암살 시도를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인방을 많이 봐서 암살 시도 제가 기가 막히게 캐치하거든요. 기가 막히게. 김태군 치님 아직 안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락 감지 능력이 좋군요. 좋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네네 그래서 김호령 선수 이야기하다가 김호령 선수가 그래서 그 이제 뭐 킹간서클 갔던 선수들이 다들 그렇지만 사실 이게 구단과 어떤 협의하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구단에서 가라라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가는 거 그렇죠. 가지마도 아니고 이제 본인의 선택이겠죠. 그치, 본인의 선택. 프로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그 유튜브 영상으로 뭐 러브콜이라고 그러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거가 온 거니까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겠죠. 어쨌든 김호령 선수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본인이 처한 선수 생활에 있어서 처한 어떤 위기라면 위기인 거고 계속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지만 그거를 어쨌든 시간이 더 늦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고 본인이 어떤 간절함이 더 올라오면은 본인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구단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앞에 뭐 손아섭 선수나 김지한 선수나 다들 그랬던 것처럼 유니폼 대란이 이어진 올해였습니다. 내년에 대한 대비는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김도영 선수의 특별 유니폼이 조금씩 도착하고 있다는 온라인에서의 어떤 반응들이 있고 지금 뭐 할인 행사도 하고 있지만 IF 스튜디오와의 계속해서 이제 맞습니다. 그 계속된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도 있고 이 팀은 지금 계속해서 일감이 지금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뭐냐면 우승 유니폼도 또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기아 구단은 지금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죽을 맛이긴 한데 뭐 행복한 죽을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다 좋은 일로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저희가 뭐 회사에서 시키는 일도 뭐 이렇게 힘들지만 행복해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보통 아니죠. 네. 각자 있을 수 있어요. 행복한가요? 네, 뭐 여러모로 행복합니다. 여러모로. 네, 여러모로 행복하고. 네, 제가 지금 연차 기간이라서 당연히 행복하고요. 네, 뭐 여러모로 행복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 기아 구단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유니폼 대란이 실제로 뭐 당연히 다들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면은 뭐 유니폼 하나 당연히 없는 분들이 안 계실 거고 이번에 그래서 이제 제가 상품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이제 오늘 통화를 하고 왔는데 유니폼 대란 팬들은 좀 답답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니폼 뭐 이렇게 후딱후딱 나올 수 후딱후딱이란 뭐 사투리인가요? 어쨌든 뭐 그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어쨌든 그 어센틱 유니폼이라는 게 이렇게 뭐 대량 생산해서 그냥 로고 저희 뭐 기아 타이거즈 딱 붙이고 로고 붙이고 이렇게 띡띡띡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고요. 그게 지금 주문이 한번 들어가면은 그게 나오는 데까지 한 2달까지는 지금 오래 보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유니폼 판매량도 워낙 늘었고 뭐 구체적인 수치를 말할 수는 없겠다고 하셨는데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당하기 힘들었던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갑자기 튀니까. 적당히 이렇게 순차적으로 튄 게 아니라 그래프가 확 튀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좀 고전을 했는데 이미 지금 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서 유니폼 생산 쪽으로는 가장 큰 업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힘들었던 거니까 팬들께서도 좀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가장 빨리 오는 게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그 유니폼 제작하는 기계가 굉장히 비싸대요. 굉장히 한 몇 억을 호가하는 그런 기계인데 그리고 이제 그 정도 기계면은 붙는 분들도 기술자분들도 굉장히 숙련된 기술자가 붙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올해 이제 이렇게 튀면서 유니폼 업체도 당연히 뭐 캐저를 불렀을 것이고 그래서 그 기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긍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지금 무조건 더 드리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빠른 공급을 기대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장이 라인을 증설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월 생산량 2배에서 3배 정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물론 이제 이게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무조건 2-3배 무조건 된다는 아니고 일단 그렇게 지금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원활한 공급을 기대해 보시라. 시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예. 지난번에는 또 이제 어센틱 말고 그 뭐죠? 그 레플리카 네. 같은 경우는 다른 공장을 또 추가로 계약을 추진한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구단이 더 마음이 급할 거예요. 이게 특히 팬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이제 상품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전달 드리고 싶을 거고 그리고 빨리 전달을 해야 본인들 일도 끝나는 거니까요. 이게 지금 계속 밀려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우승기념 저희 1차 상품 저희가 아니죠. 예, 우승 상품 오픈한 것도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특히 아이앱하고 지금 해가지고 나온 V12 후드티가 아이보리랑 브라운 2개 있는데 특히 후드 쪽이 지금 예상한 수치를 너무 상회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뭐 아직도 근데 예측에 또 실패한단 말입니까? 휴먼
정확히 이제 예측 수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예, 뭐 하여튼 그게 엄청 지금 치솟는 바람에 거기도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리고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2차가 지금 보도자료에는 12월 초로 나갔을 거예요, 아마. 구단에서 그 제공했던 보도자료는 12월 초에 이제 2차 상품, 조금 더 디테일한 상품들이 나올 거다. 1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념구에 뭐 우승 엠블럼, 요 티셔츠에 엠블럼 찍고 뭐 로고 찍고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2차에서는 이제 조금 더 팬분들께서 조금 더 기념하실 수 있을 만한 디테일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빠르면은 11월 말에도 나올 수 있고 벽시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샘플들 많이 받아보고 있는 과정이고 충분히 좋은 제품, 좋은 상품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워낙 뭔가 지금 열정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콜라보 점포 뭐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 유니폼이 안 와?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영상을 보면 무조건 그냥 너희들은 바보야. 사람들이 그렇게 사려고 하는데 왜 이걸 못 팔아? 너희들은 바보야 소리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바보 무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구단이 이럴 때 이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럴 때면 예를 들어서 네. 생각했던 원래 TO에 뭐 한 5배나 6배가 늘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수치로 뭐 9배, 10배가 늘었다면 근데 이게 성인들이만 알잖아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면 말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TO의 2배만 넘어도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그쵸, 숫자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거를 좀 나는 차라리 얘기를 하는 게 낫겠어. 사람들이 체감을 못 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구단 입장에서는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가 너무 아니 찌니까. 이런 적이 이 정도까지 그쵸, 찍은 적이 그쵸. 한 번도 없어. 네. 이게 최초야, 최초. 뭐 리그 전체가 올해 그랬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다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좀 이제 조금 더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인 거니까요. 뭐 조금 더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기아 팬들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아 팬들이 항상 많이들 자부심 가지시는 게 여기 둘러봐도 기아 팬, 저기 둘러봐도 기아 팬 이런 거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계시는데 그만큼 우리 팬들이 열정적인 팬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구나. 우리 기아 타이거즈 응원할 만하다라고 좀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은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아 타이거즈 팬들 규모면은 협동조합처럼 유니폼 공장을 만들어서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그렇죠. 네. 유니폼도 만들고 뭐 후드도 거기에서 만들고 그럼 뭐야 일자리도 생기고 돈도 거기에서 쭉쭉 돌고 협동조합 형태로 가는 거야. 그쵸. 쭉쭉. 그래서 뭐야 뭐 농사도 거기에서 짓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런 팬들의 열정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그쵸. 좋은 성적 나오는 게 일단 가장 먼저죠. 예, 그게 먼저니까요. 일단 성적이 나오는 게 성적으로 보답하는 게 일단 먼저니까. 그래야 또 우승 상품 또 V13도 받아보실 거고 그러실 거잖아요.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월드의 허행운 기자님과 오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 질문에 내년에 유니폼 디자인 교체 계획이 있는지 네네네. 궁금합니다. 그거는 또 없다고 있었어요. 합니다. 그거는 현재는? 없다고. 네네네. 이렇게 일단은 저희 막 확 바꾸는 뭐 그쵸 거죠. 그런 건 없고 일단 저희 우승 이제 패치 붙이고 엠블럼 붙이고 요 정도 선에서 끝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계획이 없으시다고. 공식 답변입니다. 네네. 저도 좀 이 생각을 했는데 최영호 선수의 최근 인터뷰들을 보면 내년에 꼭 그만할 것 같은 어떤 네. 뉘앙스들 좀 풍기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영호 선수는 지난번 계획 때 1+1 계약이었죠. 네네. 예. 그러면 우선은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하나. 내년에 함께 하는 겁니까? 내년에는 무조건 함께 한다라고 단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피셜입니다. 정확하게 단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뭐 내년 은퇴 이야기 없었다. 계약이 내년까지 되어 있는 제가 그 멘트를 정확하게 전달드리다 보니까 카메라를 못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너무 잘하네. 계약이 내년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최고점에 있는 선수가 아니냐. 일단은 내년까지 당연히 함께 간다. 그 은퇴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내년 시즌의 어떤 시즌 중반이나 시즌 이제 마감될 때까지 가까워질 때쯤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아 구단은 당장 그거 가지고 이제 선수와 직접적으로 소통한 거는 없다.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충분히 느끼실 만한 멘트들을 최영우 선수께서 하신 건 맞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본인께서도 뭐 이건 제가 들은 입장에서도 피셜이지만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어쨌든 팀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그러니까 마태형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멘트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항상 뭐 모두가 그렇지만 나 은퇴하면 나 기자일 하고 끝나면은 나 하고 싶어 요 정도는 정도는 다들 갖고 있는 거니까요. 당장 은퇴는 없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막 구체화된 그런 건 아니군요. 네네네. 요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단연 계약 얘기를. 예, 좋습니다. 이제 이게 질문은 이런 거였거든요. 질문이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최원준, 양현종, 박찬호 선수들이 FA로 나오기 전에 올해 또 워낙 지금 한화 대전발 그렇죠. FA 광풍이 몰아치고 있어서 잘- 우승 이후에 타이거즈 팬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FA랑 올해 FA랑도 연결되는 이야기일 텐데 사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아가 내년 FA가 사실 더 문제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매물이라는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나오는 선수들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도 과열된 양상에서 BFA 단연 계약으로 선수를 붙잡는 것만큼 안전장치는 없겠죠. 당연히. FA를 아예 안 나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선수가. 근데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과열 양상이다 보니까 선수들도 당연히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장 상황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선수 능력치가 된다고만 하면 당연히 단연 계약을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다. 단연 계약은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인데 구체적으로 당연히 무조건 이 선수에게 단연 계약을 무조건 제시한다 이런 계획은 지금 당연히 논할 단계도 아니거니와 그렇죠. 지금 구단도 이제 협상의 주체니까요. 그렇죠. 예. 하지만 충분히 그럴 생각은 유력한 옵션 중에 하나인 거는 맞다. 구단 내부적으로 그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선수한테 이제 그 정도 오퍼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선수의 몫인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그렇죠. 예, 그런 것 상황이라서 단연 계약은 지금 그 정도로만 좀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어느 정도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고. 사람들은 한다면 한다고 안 한다면 그렇죠, 안 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듣고 싶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이제 서서 이렇게 스케치를 이제 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네. 고려하지 않는다는 네.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내년 FA도 마찬가지고. 우선 올해가 끝나. 예, 최영우 선수나 양현종 선수도 적용되는 말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구단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아 타이거즈는 마무리 캠프를 일본에서 진행 중입니다. 네. 요 이야기들은 이제 기사에서 많이 볼 수 없는 그래도 꽤나 여기에서 처음 들어볼 법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근황에 대해서 네네. 4명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론 이 부분은 약간 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도현 선수가 또 마무리 캠프에 보이지 않아서 윤도현 선수 깜짝 놀란 팬들이 있습니다. 기사가 이미 나오기도 했고, 예. 윤도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받았던 수술, 중수골 골절 수술에 고정핀을 제거를 하는 수술을 딱 일주일 전에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1월 1일에 받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받고도 한 3개월 정도 이제 이렇게 원활하게 운동하기까지는 3개월 정도가 좀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3개월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일본까지 데리고 가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국내에 남아서 이렇게 좀 재활군에서 이렇게 좀 가볍게 이렇게 좀 본인만의 템포로 이렇게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마무리 캠프를 가지 않더라도 윤도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시즌 말미에 많은 팬분들께서 보셨겠지만 무조건 이제 내야 백업으로 키울 자원이기 때문에 당장 마무리 캠프를 안 갔다 그래가지고 당장 지금 뭔가 이렇게 차질이 빚어진다 이건 아니고 그렇죠. 이번에 핀제거 수술은 당연히 예고돼 있던 수순인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고 일단은 잘 회복해서 시즌 말미에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핀을 제거하고 좀 불편한 부분이 운동은 또 석 달이나 좀. 네,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게 그렇게까지 걸리나라고 이제 싶긴 한데 어쨌든 일단 병원에서 소견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단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겠죠. 예, 그래서 일단 굳이 이제 그러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겠죠. 당장 마무리 캠프가 바로니까. 예. 핀이 있으니까 차라리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나 보네.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을 또 핀을 그쵸. 박을 필요는 없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우리가 또 알게 됐네요. 네. 흥미롭네요.
김민수 선수가 마무리 캠프에 빠져서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네. 김민수 선수랑 조대현 선수가 빠진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있으셨는데 그 두 선수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두 선수는 지금 한평에 있다고 합니다. 한평에서 지금 이제 국내에서 자체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조대현 선수가 특히 정확히 어떤 워딩을 어떻게 쓰셨냐면 본인이 좀 자유권을 원했다. 그러니까 어떤 훈련의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좀 자율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밟아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서 일단 그거를 일단 보장해주는 쪽으로 조대현 선수를 이렇게 했고 사실 조대현 선수가 뭐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좀 꽤 되는 최근 근 몇 년 동안 기아가 열심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어쨌든 눈에 띄는 성과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팬들께서도 좀 많이 답답하실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좀 보장해 주려는 게 아닌가 구단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라서 아예 운동을 쉬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준비를 하는 쪽으로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쪽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뭔가 더디다라고 그쵸, 보시는 예. 분들도 있고 야 이제 들어온 선수가 당연히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대현은 망한 피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수히 많은 댓글을 다는데 네네. 꾸준히 지켜보는 사람들은 댓글을 안 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약간 뭐 착시 효과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또 제 방송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뭐 한번 뭐 지켜보지 뭐 이제 어린 선수인데 그쵸, 그쵸.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재능을 딱 꽃피우는 그런 어떤 모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사실 개인마다 다 다르죠. 이게 그럼요, 예. 어느 팀의 프로그램이 무조건 좋다 그래서 얘는 이 팀 가면 무조건 성공할 거야라는 거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 프로그램과 맞는 선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대현 선수에게도 이런저런 어떤 모먼트들을 구단에서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단계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뭐 채팅에도 올라오지만 해필 또 중계되는 날 엄청난 이제 볼레 파티가 있어가지고 좀 더 뭐 충격을 받을만 하긴 하죠. 그쵸, 그쵸. 그런 날 해필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막캠 관련해서 이제 막캠에 빠진 선수들 관해서 이제 질문은 이제 그 정도가 있었고 권혁경 선수 관련해서도 제가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권혁경 선수는 올 1월에 제대를 했고 퓨처스 경기 좀 나오다가 7월 4일 이후로 퓨처스 맞습니다. 경기 출전이 없어서 근데 네. 저도 놓쳤는데 네네네. 또 질문 주셔가지고 한번 그 점을 알아보게 지금 되었습니다. 7월 4일이면 꽤 된 이야기거든요.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왜 그랬습니까? 권혁경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팔꿈치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왜? MCL 수술 그러니까 저희 흔히 에? 아는 팔꿈치 내측 축부인대 수술.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이제 거기를 많이 다치면은 토미존 수술을 하죠. 채팅이 올라오는데 단장님께서는 내년 후반기는 돼야 이제 그렇죠. 예. 네, 보통 이제 1년을 잡으시니까요. 이제 7월 이후에 지금 이제 수술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야 좀 다시 이렇게 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그래서? 소식인데 그래서 아까 좋은 소식 있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선뜻 뭔가 뭐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 게 이 소식은 조금 기아 좋아하시는 우리 팬들께서는 좀 가슴 아픈 소식일 수 있겠다 싶어서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혁경 선수가 좀 빠지게 됐고 막힘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그냥 뭐 제가 그냥 추가로 약간 얹은 이야기인데 네. 그 신인 이번에 이제 2025 신인 선수들 11명 선수 가운데서 4분이 안 가세요. 4분이 안 가시고 딱 7명만 이번에 막캠을 가셨어요. 아 선수. 네네 선수. 선수, 네. 예. 제가 그냥 저는 웬만하면 선수들께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이라던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저는 2라운드에 저희 전주고 이호민 선수가 빠진 것도 조금 눈에 들어왔고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이호민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감독님한테 직접 여쭤봤는데 감독님께서 이범호 감독님. 네네네 제가 화요일에 뵙고 와가지고 그때 그냥 생각이 나서 잠깐 곁들여서 질문을 했었는데 이호민 선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이번 이제 올해 고3 때 공을 이제 좀 많이 던졌다 보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좀 관리 차원에서 굳이 지금 당장부터 이렇게 무리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두고 조금 지켜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호민 선수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금 막캠에 안 실린 선수들이 다 투수예요. 보시면은 5라운드 김정엽, 8라운드 임다운, 10라운드 이성원 다 피처인데 이 선수들 모두 좀 이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선수들은 이번에는 막캠에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2라운드 이호민 선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냥 여쭤봤던 거긴 한데요. 네, 아니, 그렇습니다. 전국체전 이제 그 18세 이하 일반부 경기를 이제
아프리카 TV 이제 숲에서 중계를 했고 제가 그날 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 전주고가 와가지고 꽤 오래됐어요. 이호민 선수가 지금 공을 안 던진지 네네. 이미. 근데 뭐 특별하게 막 그냥 관리 차원이라고 하더라고. 아프지는 않다고 제가 본인한테 저는 들었습니다. 예. 특별히 막 아프고 그렇지는 않다고 예, 들었습니다. 지금 막캠 가 있는 선수들은 어쨌든 가 있는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첨언을 하자면 감독님께서 어느 정도 명단을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감독님 우중이 가장 많이 들어간 명단이고 이봉호 감독님 우중이 이봉호 감독님께서 항상 이제 시즌 중에도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 1년에 정말로 믿고 쓸 수 있는 자원, 그러니까 믿고 쓴다기보다는 믿고 쓸 수 있는 백업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수 있겠는데 그런 선수 하나씩을 키우는 게 항상 목적이라고 감사합니다.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막힘도 당연히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찍혀 있는 거고요. 이제 몇몇 선수들은 지금 이제 기사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본인이 자청해서 간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 지금 원래는 막힘 명단에 없으셨어요. 손승락 수석 코치 필두로 이제 캠프가 지휘된다고 하셨는데 감독님께서 오늘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막햄에 들어가셔가지고 길게는 진짜 바쁘다. 그 서울도 와가지고 한 바퀴 더 예 돌고. 지금 아마 집 나가신 지가 좀 되셨을 겁니다. 저랑 그때 인터뷰 마치고 바로 서울 올라가셨거든요. 그때군요. 네네네. YTN이라고 뭐 이렇게 네네. 그래서 제가 없는 시간 KBS. 쪼개서 제가 광주로 가서 뵌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미 가셨고 그리고 단장님도 가셨습니다. 단장님도 일본에, 막햄. 지금 같이 가셨습니다. 같이 들어가셔서 감독님과 좀 이야기가 나눌 것도 있으셔가지고 뭐 이번 지금 FA 시장이나 뭐 여러 저걸 관련해서 좀 나누실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하셔서 가셨고 올해는 안 계실 거예요. 올해는 안 계시고 좀 한 짧은 일정으로 계시면서 좀 선수들 좀 간단하게 체크하고 그러고 들어오신다고 하시거든요. 단장님은 뭐 정확히 단장님 귀국일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단장님은 조금 더 이제 더 바쁘시니까 훨씬 바쁘실 테니까 더 일찍 들어오실 수도 있고 상황이 돌아가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근데 일단은 가셨다. 그래서 오늘 취재가 그래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비행기 타시는 시간도 있고 연락이 좀 안 된 시간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막힘도 뭐 나름 재밌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캠 2차까지 확정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은 좀 확정까지는 안 2차 아까 제가 1차만 말씀드렸는데 2차는 일본입니다. 일본으로 가서 이미 확정이 네네 그러니까 일본 미국은 알아보는 중. 네네네. 근데 일단 호주에서 넘어가는 거는 거의 그쪽으로 확률 높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는. 미국으로 가는 거 자체. 네네네. 저 얘기를 잠깐 좀 네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푸이그. 네, 저 질문이요. 푸이그 리턴 진짜 아까도 이제 일부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키움에서 문의가 있었던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움이 이미 지금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문의라는 게 뭐 영입을 문의했다가 아니라 그 기사에도 나온 워딩이지만 뭐 안부 정도 묻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이제 취재한 거랑 연결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올해 외인 이따가 이제 뭐 저희 테스 형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외인 타자 시장이 사실 썩 이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라는 이제 전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모 관계자 분께 뭐 말씀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한번 써봤던 선수들에게 당연히 뭐 이거는 뭐 키움뿐만 아니라 비단 뭐 어느 정도 이제 내부적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뭐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지 않을까라고 그쵸 매년 그랬는데 잘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데요. 어쨌든 이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지켜보시죠. 그거는 푸이가 뭐 무조건 돌아온다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구체적으로 네. 엄청 막 네네. 서류가 오가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네네. 그걸 확인할 수 있었군요. 전성현 선수가 이제 대표팀에서 탈락을 했고 대표팀에서 탈락한 기아 타이거즈 선수 이제 한준수 선수는 뭐 포지션이 뭐 박동원, 그쵸. 김영준이니까 뭐 네. 좀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뭐 아픈 데가 있나요? 아픈 데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픈 데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단순히 이제 류중일 감독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구위저하가 일단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위저하 플러스 사실 구위저하라 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겹치는 유형들이 너무 뭐 좀 이렇게 많았던 것도 큰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저희 대표팀 이번에 뽑힌 불펜들 보면 굳이 그 워딩을 구의정하라고 할 필요가 있어? 내가 이런 판단을 했다 하면 되는 거지. 그쵸. 예, 뭐 근데 난 별로야 나 그냥. 아니 워딩을 써도 그렇지. 아니 이건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굳이 구의정하라고 말할 그쵸, 필요가 그쵸. 있어? 우리한테 좀 별로야 진짜. 또 선수 본인 입장에서도 조금 이게 그래. 그럴 수도 있는 미안하게 이유니까요. 됐다. 뭐 그런 데는 그쵸, 거 아니야. 네.
까놓고 말해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사실 최지민 선수가 그래서 뽑힌 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유형 어쨌든 국제 대회는 단기전이고 순간순간 특히 불펜 운용이 가장 중요한 곳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를 하신 게 아닐까. 예, 그런 의미에서 된 거니까요. 뭐 몸 상태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럼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진짜 뭐 왜 우리 투수를 안 뽑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근데 말을 한마디로 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그래, 나는 별로야. 나는 별로야. 내가 뭐 내 채널에서 내가 별로라고 말하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자님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 네. 김주찬 코치가 다시 타이거즈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반가워 네. 하고 있습니다. 김주찬 그쵸. 코치에 대해서는 우선 벤치 코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 벤치 코치라는 게 사실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좀 어색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설명을 듣고는 사실상 수석 코치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렸거든요. 감독을 보좌한다. 그 벤치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총괄하면서 이렇게 가는 개념이다라는 그 명확한 뭔가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타격 코치 예를 들어서 타격 코치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보직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역할 부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실제로 감독님이 직접 요청을 하신 것도 맞고 통화를 하신 것도 맞고 구단에 요청해서 구단이 이렇게 해주신 건데 사실 두 분이 만나지를 못하셨대요. 통화만 간단하게 나누시고 이제 오늘 만나셨겠죠. 오늘 이제 일본을 들어가셨으니까 일본 가서 만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만나서 조금 더 뭔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 앞으로 이제 풀어나갈 구단 운영을 풀어나갈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그러고 나면은 조금 더 그 벤치 코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조금 이제 그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김주찬 코치를 이제 데려온 이유는 가장 큰 거는 그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코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선수 생활 하실 때부터 워낙 두 분께서 돈독한 그렇죠. 우정을 쌓아 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 감독님께서 이제 저랑 그때 또 인터뷰 하시면서 이거는 이제 제가 느낀 건데 감독님이 가장 많이 올 시즌 덕을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본인이 선수를 워낙 잘 알고 있는 거. 저희 이제 기아가 맨 최초에 이제 이봉호 감독 선임할 때부터 가장 강조했던 선수단 파악할 시간이 따로 필요가 없다라는 게 사실 가장 명확하게 관통한 게 이번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기아가. 그리고 감독님도 그 부분이 가지고 온 어떤 파급력에 대해서 굉장히 고평가를 하셨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김주찬 선수도 이제 워낙 베테랑들과 이제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팀에 녹아드는 시간이 훨씬 다른 타 코치님들에 비해서 훨씬 적을 거기 때문에 그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시너지를 많이 기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 소속이었던 코치님들을 많이 데려오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계를 다시 돌려보면 2024년 1월 말에 굉장히 긴박했던 그 순간에 그쵸. 또 시즌을 또 스프링 캠프를 진행하고 있던 그 그쵸. 순간에 타이거즈 프런트와 그룹 수뇌부들이 굉장히 대단한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뭐 당시에는 그 루키 감독을 선임해서 불안하다. 이게 무슨 우승을 노리는 팀이냐라고 했지만 가장 정확한 수였습니다. 네. 이제 더 그때 당시에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원래 원래 그러니까 대단히 잘했습니다. 그 코치 얘기는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 방송국 질문에도 물론 김주찬 코치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자기들 사람으로 코치들을 하려는 게 별로다라는 식으로 다셨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아까 기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내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을 당연히 데려오는 게 그쵸. 모든 일의 먼저입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는 성과를 보고 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뭐 아예 없던 사람도 아니고 자기 사람을 코치로 들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쵸. 그리고 저도 그거는 그렇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아니 생째 처음 보는 사람이랑 손발을 맞추는 게 더 어려운 일이지. 나는 그게 더 그쵸. 이해가 안 가던데.
아니 이게 단순히 이게 야구단이라고 해서 막 코치와 감독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다르게 보실 게 아니라요. 저는 이게 저희가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맞아요. 직장에서 사실 이직을 하거나 퇴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람 문제거든요. 누구랑 맞지 않았을 때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진짜 물론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실제로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처럼 너무 이렇게 야구단이라고 해서 너무 특수하게 보실 곳은 아니다.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런 관계들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문제가 애초에 없게 만드는 것도 어쨌든 팀이 굴러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잘 아는 사람으로 했는데 어떤 변질이 됐어. 그러면 그걸 비판할 포인트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거를 너무 걱정스럽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 봅니다. 우선은. 자,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만 코치진과 관련해서 특히나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우 코치가 온 거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뭐 일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많은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있으니까 팬덤이 워낙 크니까 다만 이 부분은 가장 논란인 것 같습니다. 윤혜진 코치에 대한 논란 순서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진 코치는 기아 타이거즈 이제 퓨처스에서 계속해서 코치 생활을 했었고 선수 생활도 이 팀에서 했었죠. 과거에는 윤완주라는 선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야 멀티 포지션 그리고 때로는 외야를 나가서 포지션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선수 시절로 따지면 거의 이제 말년쯤에 제가 이 표현을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시에 이 표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일동차렷이라는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당시에 굉장히 이제 어떤 지역 비하의 뉘앙스가 강한 내 살면서 이 단어를 입으로 말할 줄이야. 이게 있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당시에 구단에서 3개월 팀에 합류하지 못했고 월급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퓨처스의 코치가 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다 사실이에요. 지금 있었고 그것도 마땅치 않은 어떤 눈길이 있었는데 이번에 막힘을 함께 가.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1군에 오는 것 아니냐 해서 좀 이제 우려의 시선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말미에 나온 그 1군에 오느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코치진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1군 코치 구성에 관해서 굉장히 함구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제가 이제 코치진 개편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단장님께서 너무 좀 그거는 일단 뭐 대답할 단계는 아니다. 조금 더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 달라라고 이렇게 딱 조금 더 좀 대답을 꺼려 하시는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쨌든 새로 영입된 분들도 계시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제 생각이지만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교통 정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뉘앙스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좀 조심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승팀이잖아요. 우승팀의 코치진들을 건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윤 코치님께서 뭐 당장 뭐 1군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요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당장 대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선수 시절에 그 문제가 있었던 거는 뭐 구단이 당연히 모를 수는 없는 문제죠. 당연히 뭐 선수 시절에도 애초에 이미 대처가 한번 나왔던 문제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특정 그 사이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사실 그 시기에 약간 유행 아닌 유행처럼 유행을 하면 그런 거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저기도 지금 74번 나범성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이랬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당시에 좀 그런 좀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요 정도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구단에서는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대처도 나왔던 문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나간 문제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 인식을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 그 이후로 뭔가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더 추가적인 어떤 부스럼이 나왔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팀에서 계속 같이 함께하고 있는 코치들은 선수단하고 가지고 있는 유대관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떨쳐내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군요. 저도 저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채팅창에 나온 저 내용을 어느 정도 판단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안 하는 아예 모르는 쪽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뭐 이게 어떤 단어는 그냥 저희가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 들을 수도 있는 단어인데 어떤 거는 아니다. 요거를 사실 이제 판단 내리기가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있다 보니까 조금 이것도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네. 우선 뭐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좀 다른 레이더를 돌려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합니다. 구단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특히 코치진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코치진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하고 있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 그래서 뭔 얘기도 아예 안 해주는 상황. 네. 코치진은 좀 기다려달라. 그런 아니 상황. 다 알아요. 구단에서 여러분들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알아. 돌아가는 거. 이영권 박기남 코치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 질문을 하니까 딱 단장님이 그러셨어요. 요거는 좀 기다려다. 이거는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기다려달라. 라고 구단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진가변 이군 감독은 어떻게 되나요? 다 똑같은 지금 코치진 질문 관련된 질문을 다 이렇게 말씀을 통틀어서? 하셨어요. 네, 통틀어서 죄송합니다. 구단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특별히 좀 다른 이게 공식적인 루트 말고 다른 어떤 비공식적인 좀 레이더를 좀 돌려본 게 있습니까? 좀 감지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코치님들과 이제 이거를 제가 그래서 컨택을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일본에 가 계신다는 그게 치트키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치트키라는 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일본에서 지금 당장 선수들 지도하고 대부분의 코치님들이 지금 다 이제 마케에 건너가셔서 국제전화 당연히 있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망하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가 정확하게 닿질 못했어요. 이제 코치님들하고 닿질 못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추가되면은 제가 출연을 못하더라도 저희 속해님께 뭐 따로 제가 나중에 뭐 메시지라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추가 취재는 사실 기자로서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느 정도 보완을 하는 거는 제가 부족했던 거에 대해서 보완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제가 추후에라도 조금 더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뭐 당연히 출연하시는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게 있다면은 제가 망설이지 않고 꼭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채팅창에 나와서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내년도 외국인 선수 영입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은 구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임스 네일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구단 기조는 사실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당연히 재계약 1순위 무조건 한다. 재계약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한다가 당연히 내일은 뭐 그런 거고요. 테스 형과 라우어는 일단 지켜보겠다.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건데 내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미국, 일본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하고요. 누구 얘기해? 그거는? 내일. 아니 그러니까 내일인데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래서 가능성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지금 뭐 저희는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뭐 몇 점 주고 싶으세요? 뭐 몇 % 보세요? 이런 거 뭐 단골 질문이잖아요. 사람들이 뭐 이제 계량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저도 당연히 많이 드렸던 질문인데 경기 끝나고 나면은 뭐 오늘 몇 점 주고 싶어요? 선수들한테도 하고 하는데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무조건 뭐 몇 %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과 일본이 끼게 되면 돈 문제가 끼기 때문에 아까 저희 그 셀캠 얘기할 때도 그 어떤 채팅창에 이제 외국인 선수 한도부터 늘려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돈 싸움이 절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확률을 논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0%가 되는 거죠, 사실상 0%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가능성을 논할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일단 메인 시장을 조금 봐야 된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이제 FA 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월드 시리즈가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일찍 끝났기 때문에 이미 이제 시장이 열린 거는 맞지만 11월 20일에 그 룰 5 드래프트라고 해서 20일 날. 예,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에만 있는 드래프트가 또 있거든요. 그 40인 로스터에 들지 않은 선수들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드래프트가 있는데 그 40인 명단에 이제 각 팀에서 뭐 보호하고 싶은 유망주 선수가 마이너리그 선수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포함을 시키고 이제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 로스터를 제출하는 게 아마 제가 20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는 그 이유인데 로스터 결정이 그때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시장에 더 풀릴 선수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 선수가 만약에 불발이 된다면 이거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선수 관련해서 조금 계약 소식이 조금 더 이제 뭔가 진전이 있으려면은 그 정도 시기는 조금 넘어야 될 것 같다. 11월 말에서 12월 초는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기아가 작년에도 그랬고 당연히 다 기억하시겠지만 내일하고 크로우 데려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아마 맞아, 거의 제일 늦었던 했었어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시나리오라는 거는 사실 시즌 망한다고 했었어요 사람들. 그렇죠. 이야 아직도 네. 안 뽑았다, 망했다, 네. 조졌다, 뭐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시나리오라는 거는 이제 항상 최악은 당연히 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구단은 무조건 잡는다는 그럼요. 세상에 없는 네. 거니까요. FA도 당연하죠.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계속 상황 지켜보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가 일단 골자입니다. 맞아요. 근데 매년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 근데 올해는 확실히 왜냐하면 일본 프로야구를 보더라도 네. 거기에서도 망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네. 진짜 많아. 그래서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왜 내일을 만약에 놓쳤을 때 또 내일 정도의 에이스급 투수를 가져올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문제인 거고 대비해야 될 건 거긴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하고 이제 이야기가 잘만 풀린다면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내일은 그래서 핵심은 이제 저는 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얼마나 사실 일본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은 돈에서는 조금 딸릴 수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맞춰만 줄 수 있다면은 기아가 좀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나 내일 부상 이후에 기아와 쌓았던 어떤 그런 정신적인 교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아가 내일에게 느낀 어떤 그런 로열티도 굉장히 고마웠고 반대로 내일이 기아 구단의 어떤 본인의 부상을 이렇게 관리하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거라고 봐야 되고 엄청 조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 사람도 그런 거잖아요.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봐주는 구단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느 정도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문제는 MLB인데 작년 패디급으로 오퍼가 만약에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0%가 될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기아 팬들이 생각하고 싶은 거는 그 정도 오퍼가 실제로 내일이 받을 만한가? 이건데 그거는 이것도 개인적인 제 의견인데요. 그 정도는 절대라는 세상에 없지만 힘들 거다라고 보는 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뭐 이유는 사실 뻔하죠. 뻔하다기보다는 내일이 어쨌든 선발 경험이 어쨌든 많이 있던 투수가 아니잖아요. 저희 이제 KBO로 올 때도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그거였고 그리고 실제로 내일 선수가 올 시즌에 저는 그런 모습 정말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뭐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요. 이제 79 이후 힘저하 정말 귀신 같더라고요. 79에서 89 사이가 됐을 때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기아 불펜처럼 이렇게 강력한 불펜이 있는 팀들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MLB는 뭐 그런 문제는 전혀 이제 신경을 쓰는 문제가 아니고 내일이라는 자원만 딱 단독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미래에 대한 부분이고 네,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판단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패디급의 계약은 안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희망 시나리오라고 하나요? 요거를 굴려보면은 희망회로 뭐 이거를 굴려보면은 그 정도까지 오퍼가 만약에 안 온다면 내일에게 어느 정도 좀 그런 거 행복회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가 생각이 안 나네요. 행복회로를 돌려보면 뭐 그런 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좀 어떨까 싶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1년 더 좀 증명하고 그렇죠. 그것도 될 수 1년을 있죠. 더 증명하면 훨씬 더 큰 어쨌든, 오퍼는 뭐 네. 최소 패디급. 본인도 어쨌든 부상만 그렇죠. 아니었으면 올해 풀타임 이렇게 선발로 뛰면서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었다면은 내년에 그걸 또 증명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하니까. 라오어 재계약이 아니라 당연히 그 다른 선수를 지켜보겠다 보류의 메시지를 내는 건 뭐 사실 당연한 이야기라고 네. 여겨졌기 때문에 굳이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흥미로웠던 거는 소크라테스 역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식의 워딩이 나와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저도 그게 가장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선수가 이제 그 기아 팬들이 항상 감수해야 했던 그런 그 힘든 시기가 있었던 거는 뭐 당연히 부정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꾸준하게 3시즌 연속 정말 비슷한 스탯을 냈거든요. 이게 사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시즌에 이런 업다운이 있을지언정 어쨌든 비슷한 수치를 낸다는 거는 KBO 리그에 누군가를 데려올 때 굉장히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뭐 ABS도 그렇고 뭐 투수 스타일이 달라지고 뭐 구종 스타일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리그가 아예 바뀌는 건데 그러면은
아까 FA 할 때도 이야기가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아니면 요 정도 나오는 용병을 그럼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명제에 대해서 선뜻 답을 할 수가 없다면은 굳이 모험수를 둘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기아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아가 이제 보는 이유가 부족한 포지션을 채우고 싶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겠죠. 일단 일루가 뭐 올해 이구성 선수와 변우혁 선수가 돌아가면서 서건창 선수까지 잘 채워줬지만 거기에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맷 데이비슨이나 오스틴 딘 같은 선수가 들어오면 정말로 내년에도 그치. 확실하게 대권 도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데이비슨도 그랬지만 데리고 왔을 때 무조건 그 파워 무조건 나온다? 이 보장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도박처럼 되는 건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는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체크를 한 후에 이제 결정을 내리겠죠.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테스로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테스 선수와 라우어 선수에 대해서는 큰 코멘트는 없으셨어요. 시장 상황 지켜보겠다가 딱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릴 수 있는 건 일루와 외야 자원이 그렇게 성치는 않다. 특히 타자 쪽이. 물론 기자님이 이제 보셨을 때? 아니 이거는 제가 타구단 단장님께 들은 겁니다. 이거는 근데 대부분 이제 모든 팀들이 사실 찾는 게 일루 아니면 외야.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사실 유격수나 뭐 이쪽의 포지션이 뭐 없진 않지만요. 없진 않았지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쪽이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만족스러운 자원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결론을 기아도 내린다면 테스 재계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팀 케미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코치진에 대해서 기아 구단에서 좀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어떤 지금 우승을 갓 한 구단 입장에서 굳이 외국인 선수를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무조건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뭐 못을 박아가지고 굳이 팀 케미를 흔들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테스 형 같은 경우가 기아 구단에서 3시즌 연속 이렇게 애초에 3시즌 동안 이렇게 한 선수도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고 아마 다음 시즌까지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은 아마 최장수에 거의 가까워질 거라고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많이 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다방면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거는 그 아예 그 생각조차 안 하는 거는 아니어서 전 그거 자체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라고 선수도 이제 뭐 짧게 한마디 붙이자면은 내일 선수의 재계약 여부에 조금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점이죠? 그러니까 내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보고 내일이 됐어. 네네네. 그럼 라오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러니까 두 번째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내일이 안 되면은 사실 라우어도 마냥 내치기는 어려운 카드는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우어가 사실 이번 시즌에 정말로 이렇게 솔리드한 모습을 못 보여준 건 사실인데 어쨌든 적응 기간이 짧았다는 것도 있고 저는 조금 더 ABS 여지도 있다? 좀 적응하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물론 유형이 조금 거슬리긴 해요. 그러니까 유형이 워낙 기아 선발진에 좌완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거슬리는 문제긴 한데 그거는 뭐 항상 최근에 기아가 좌완 왕국을 갖추고 나서는 뭐 항상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고 실제로 상관없이 좋은 성적을 보이기도 했으니까 그거에 너무 이렇게 천착되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상황 지켜보면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라우 선수 같은 경우는.